그래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함께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실전 노하우 3. 쇼호스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라. 써야 돈이다 라는 말이 있다. 주머니 속에 10년, 20년 묵혀있는 돈은 돈이 아니다. 사용하여 소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비로소 가치 있는 돈이 된다. 컴퓨터 한 대를 구매해 정보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돈을 벌 수도 있고, 소비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돈을 벌 수도 있다. 또한 집을 산 후에 집값이 올라 돈을 버는 것처럼 물건을 싸게 산 뒤 포장을 잘해 비싸게 판다면 그것도 돈을 버는 길이다. 어디 그뿐인가, 돈을 버는 방법 중에는 소비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똑같은 물건을 남들보다 싸게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즉,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을 줄임으로써 수입을 늘리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지 않으려면 호랑이의 습성을 알아야 하듯이, 판매자의 상술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고객들은 판매자의 습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우리의 주머니 속에서 돈을 빼가려는 사람이 사방에 널려 있다. 언제까지나 충동 구매에 끌려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생활 속에서도 머리만 잘 쓰면 얼마든지 돈 버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아직까지도 홈쇼핑을 충동 구매의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TV를 보던 사람을 현혹시켜 주머니를 연 것이 죄라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충동구매는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 재래시장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유독 홈쇼핑만 비판을 받는 것일까? 사실 조금만 눈여겨보면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 재래시장을 통한 소비보다 홈쇼핑을 통한 소비가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홈쇼핑은 쇼핑의 새로운 트렌드이다. 무조건 홈쇼핑을 통한 구매를 충동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쇼호스들도 이 시장의 가능성을 믿고 출발하도록 하라. 비교 우위를 점하라. 정말 할인 매장이나 재래시장, 백화점을 통한 구매는 현명할 것일까? 그러한 곳에서의 소비가 홈쇼핑을 통한 소비 행위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들의 고도의 상수를 알고 나면 지금껏 자신이 잘못 생각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한번 따져보자. 할인 매장에 가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작정하고 물건을 사재기하는 날인 만큼 운송할 수 있는 차를 끌고 이동한다. 주말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 꽤 오랫동안 차 안에 갇혀 있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한 집에서 매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본격적으로 쇼핑하는 시간, 주차한 차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린다. 아무리 할인 매장을 이용하여 물건을 싸게 구매했다 해도 한계가 있다. 게다가 고작 몇만 원어치 물건을 사기 위해 흘려보낸 시간의 가치도 상당하다. 보통 한 번의 쇼핑에 대략 1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사는데 이 10만 원어치의 구매 행위 중 몇 퍼센트나 할인이 됐으며 얼마나 많은 돈이 절약됐을까? 혹시 할인된 만큼의 비용은 이미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으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할인 매장에는 점원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매장에서는 당연히 점원이 고객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할인 매장이라는 이유로 점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상품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한다. 교육이 덜 되어서? 신참이라서?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매출을 올리는 상술이어서 매장 측에서는 일부러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물건의 위치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동안 생각지 못했던 다른 물건을 살펴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구매를 불러일으키는 고도의 상술인 것이다. 눈여겨봤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할인 매장에서 어린이 용품은 허리 아래쪽에 진열되어 있다. 이는 아이들이 물건을 짚을 수 있을 만큼의 높이다. 일단 아이들이 떼를 쓰기 시작하면 부모는 결국 그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할인 매장 측의 상술이다. 또 요즘 대부분의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에는 아이들의 놀이방이 마련되어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교묘한 상술이 숨어있다.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자라서도 그곳을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된다. 이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재래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상인은 고객에 비해 굉장한 프로이다. 예를 들어 혼수용품으로 그릇 같은 것을 사러 가면 상인들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온갖 종류의 접시와 냄비를 끊임없이 꺼내놓는다. 간간히 요구르트나 커피를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결국 마음에 딱 드는 제품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해 그곳에서 벗어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온갖 물건을 꺼내 보이면 그냥 나오기가 미안하여 작은 수저 세트라도 구매해주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간혹 매몰차게 박차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마음에 뭔가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이 바로 재래시장의 부담주기 상술이다. 쇼호스트가 좋은 상품만을 골라 싼 값에 파는 홈쇼핑을 외면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고객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홈쇼핑이 생긴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인 소비 활동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유통마진을 줄여서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을 볼 필요가 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이런 면을 꼼꼼히 살펴 효율적인 소비 활동을 하고 부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활동을 이끄는 최전선에 쇼호스트가 서 있다. 쇼호스트는 그 누구보다도 홈쇼핑의 장점과 가능성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유통마진을 줄이고 실제 사용예를 구현하면서 불특정 다수 소비자와 마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올바른 세일즈를 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근님, 나눔을 실천하는 박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고요. 고마워요. 안 자고 뭐해요? 일어난 거예요. 안 잔 게 아니고. 이 시간까지 안 자고 깨어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감사합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의 8알은 목소리다. 메라비안 법칙에 대해서 아는가?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들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론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명예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안이 집필한 저서 사일런 메시지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 이 이론은 일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특히 짧은 시간에 좋은 이미지를 전달해야 하는 직종에서 사원 교육을 할 때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나는 이 이론에 반론을 제시하고 싶다. 세일즈맨이라면 그리고 방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쇼호스트라면 목소리가 80%, 이미지가 7%, 내용이 13%라고 주장하고 싶다. 일반적인 상품 판매장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호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청각을 활용한 상품 판매에 중점을 둔 홈쇼핑에서는 쇼호스트 이미지는 대부분 목소리가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고객의 관심은 세일즈맨이 아니라 상품에 있기 때문에 그 상품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쇼호스트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쇼호스트라면 무엇보다도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목소리란 어떤 것일까? 첫째,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목소리. 방송을 하다 보면 쇼호스트가 자신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그것은 쇼호스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때는 듣는 사람도 덩달아 힘이 빠져 방송에 흥미를 잃는다. 흥미를 잃었는데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귀에 눈에 들어오겠는가? 그와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확신에 차 있으면 사람은 물론 상품에까지 믿음이 가고 신뢰가 생긴다. 강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호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평소 자신의 호흡의 약 20%만 사용한다. 그리고 얕은 호흡인 흉식 호흡을 사용한다. 하지만 깊은 호흡을 하려면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의 차이는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횡격막을 내려서 배를 내밀며 호흡하는 것이 복식호흡이고 횡격막을 올려서 가슴으로만 호흡하는 것이 흉식호흡이다. 특히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 여성의 경우 흉식호흡을 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 따라서 여성이라면 더욱 신경을 써서 일정한 훈련을 통해 호흡을 복식으로 바꾸면 폐활량이 늘어나 깊고 풍부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복식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길게 말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내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시계를 하나 준비해서 시작 시각을 확인한 다음에 배에 힘을 주고 하고 소리 낼 수 있을 때까지 길게 소리를 내본다. 남성의 경우는 40에서 45초, 여성의 경우는 30초 정도 소리를 뽑아낼 수 있다면 성량이 풍부한 것이다. 처음에는 20초 정도에서 소리가 마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연습하면 1초, 5초, 10초 이런 식으로 늘려가야 된다. 기록을 늘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하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폐활량을 높이는 데는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숨을 참고 내뱉는 활동이 폐활량을 높여서 성량이 풍부해지도록 돕는다. 둘째, 분명한 발음.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발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방송을 할 때는 평소에 대화할 때보다 더 분명하게 발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목소리를 내는 연습과 침착하게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렇다고 발음이 웅변이나 책을 읽는 것처럼 들려서는 안 된다. 방송을 할 때도 일상적인 대화처럼 자연스러워야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 부분 또한 평소에 꾸준히 연습해 두어야 한다. 모음 발음은 입술만 부지런히 움직여도 문제없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다. 입이 크게 벌어지는 아, 야, 에 같은 발음은 의식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주면서 말해야 한다. 오나 우 발음은 입을 앞으로 많이 모아줘야 한다. 이 발음들을 잘해야 이중모음을 잘할 수 있다. 이중모음을 흘리게 되면 사람이 조금 모자라 보이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말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히읗 발음을 과장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다. 사투리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히읗 발음을 잘 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서 이 전라도 지방에서는 모태를 모대라고 발음하고 경상도 지방에서는 해다를 캐다라고 발음해 격음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히읗 발음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한다. 셋째, 목소리 변화. 목소리는 수시로 변화를 줘야 한다. 말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단조로움을 피하는 것이다. 세일즈맨에게는 말의 높고 낮음, 중간에 쉬는 것이나 강조의 변화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처음에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말하다가 지루해질 때쯤에는 강조를 하는 식으로 큰 소리로 말하고 다시 읽어야겠네요. 네, 발음, 히읗 발음 그렇군요. 예, 목소리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잠깐 설명드리면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김효석이 아니라 김효석 이렇게 히읗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김효석, 김효석 아니요, 김효석, 대학교 위에서 네, 이렇게 히읗 발음을 해주면 되게 또렷하게 들려요. 사람 목소리가. 히읗 발음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말하다가 지루해질 때쯤에는 강조를 하는 식으로 큰 소리로 말하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연설을 하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해야만 듣는 사람이 지루해하지 않고 내용을 잘 습득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쇼호스트 스피치의 생명은 좋은 내용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느냐에 달려있다. 쉽게 말하되 평범하게 말하지 말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얼리어답터들이 좋아할 만한 혁신적인 신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듣는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말하는 사람이 전문가 같은가? 그럼 이렇게 인사하는 쇼호스트는 어떤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상품 소개합니다. 어떤가? 너무 밋밋하다고? 뭔가 수식어가 많이 붙어야 더 믿음이 간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추어이다. 프로는 짧게 말한다. 그리고 쉽게 말한다. 그렇지만 평범하지는 않다. 우리말에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말하다 보면 수식어가 두세 개씩 붙는 경우도 있다. 특히 홈쇼핑을 보면 호들갑의 극치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상품은요, 굉장히 가볍고요. 재질도 너무너무 부드러운 양가죽이 되어 있어서 부들부들한 감촉이 꼭 아기 피부 같아요. 색상 또한 굉장히 밝은 파스텔 톤이나 은은한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떤가? 보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 너무 많은 수식어는 사족이 되어서 본질을 가린다. 장신구를 치렁치렁 단 여인을 보면 오히려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밑줄 친 단어를 빼고 읽어보도록 하라. 뜻 전달에 아무 이상이 없다. 오히려 담백하다. 그렇다면 이런 말투는 어떨까? 이 컴퓨터의 CPU는 쿼드코어이기 때문에 싱글코어에 비해서 멀티태스킹이 강합니다. 메모리 역시 클럭 수가 높은 DDR3 메모리 4개가 듀얼 채널로 작장돼서 CPU와 GPU 사이의 퍼포먼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계어도 이런 외계어가 없다.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용어는 어렵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하지만 고객은 알아듣지 못했다고 내색하지 않는다. CPU, 메모리 정도는 익숙한 단어라 대충 넘겨짚는 것이다. 외국에 갔을 때 단어 몇 개로 대화 내용을 기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기억하라. 알아듣지 못하면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나 역시 홈쇼핑에서 처음 컴퓨터를 판매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 고객들에게 내가 전문가이니 내 말만 믿고 구매해 라는 식으로 전문 용어를 남발했다. 물론 매출이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는 경제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후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전자상가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또 물어봤다. 이내 상가의 장사꾼들은 나를 경계했다. 소비자처럼 와서는 물건은 사지 않고 이것저것 개묻기만 하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리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용어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용어를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외래어 사진을 편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했다. 이 컴퓨터의 CPU는 쿼드코어입니다. 이 쿼드라는 말은 4개라는 뜻이죠. CPU는 차로 말하면 엔진, 주방으로 말하면 가스레인지 같은 겁니다. 평소 시내에서 배기량이 큰 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급할 때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무거운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좋은 엔진은 그 빛을 발하죠. 혼자 살 때도 휴대용 가스레인지 하나만으로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구가 많아지고 손님이라도 오면 화구 하나짜리로 과연 요리가 될까요? 4개의 화구로 한꺼번에 4가지 요리를 할 수 있듯이 이 쿼드코어는 많은 일을 쉽고 빠르게 해냅니다. 메모리는 주방의 조리대 같은 겁니다. 당장 사용할 정보를 올려놓는 곳이죠. 냉장고에 있던 재료를 꺼내 놔야 하는데 이 메모리가 작으면 장소가 좁아서 요리 도중에 수시로 재료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 낭비죠. 듀얼 채널이라는 것은요, 넓은 조리대가 2개 있다는 겁니다. 2명의 요리사가 동시에 요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작업을 한꺼번에 무리 없이 하는 겁니다. 어떤가? 물론 말은 길어졌다. 하지만 아무리 컴퓨터에 문의 아닌 컴뱅 고객이라도 컴퓨터를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어려운 상품일수록 쉽게 팔아야 한다. 쉽게 말한다고 해도 결코 평범하지 않다. 고백하자면 나는 가끔 제품의 단점 부분은 전문 용어를 들먹이면서 말해서 오히려 장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고쳐나갔다. 나는 위와 같은 식으로 쉽고 재미있는 방송을 하며 홈쇼핑의 신화를 쓸 수 있었다. 입사 4개월 만에 프로그램당 10억 돌파, 이후 20억, 30억, 50억 돌파 기록을 모두 내가 깼다. 2001년 혼자서 1360억의 매출을 올렸다. 이 기록은 지금처럼 케이블 인구가 많지 않고 홈쇼핑이 대중화되기 전인 12년 전에 세운 기록이다. 단정어를 사용하라. 홈쇼핑에는 대본이 없다. 쇼호스트가 즉석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다. 말이 좋아 즉석이지 카메라 앞에서 대본도 없이 1시간 이상 떠든다고 생각해보라. 아는 게 없으면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확신이 없으면 말끝이 흐려진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상품에 대한 신뢰는커녕 쇼호스트가 바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러니 상품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한 가지 더, 상품에 대한 학습이나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완벽하더라도 방송을 시작하면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 대본이 있는 것도 연습을 할 수 있는 잘못 읽었어요. 아이고. 네, 실제로 전자상가에서 배우셨네요. 예, 이충현님. 제가 읽었던 홈쇼핑이 용산 전자상가 옆에 있었거든요. 뭐 걸어서 10분만 나가면 전자상가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냥. 나중에는 알아보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막 물어보면 듣고 있다가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홈쇼핑 갖다 팔려고요? 이렇게 비아냥거려갖고 이렇게 도망가고 그랬어요. 제가 유명했거든요. 그 당시에 컴퓨터 판매. 전자상가 사람들은 얼마나 제가 싫겠어요. 전자상가보다 훨씬 싸게 팔았거든, 우리가. 대량으로 파니까. 싫어하지. 그런 사람이 와서 뭘 물어보니 좋아하겠어요? 지금도 그때 배운 이제 컴퓨터 기술로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컴퓨터 방식이 PC 방식, 뭐 슬롯 방식 좀 바뀌었고, 뭐 메모리 좀 바뀌었고, CPU도 쿼드코어에서 지금은 세대로 바뀌었잖아요. 쿼드코어 이상이 없잖아요. 뭐 요즘 뭐 13세대까지 나왔나? 그렇게 됐죠. 마우스가 이쪽에 하나 있어가지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배움의 열정이 오늘 저를 새롭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읽어드려야죠. 대본이 있는 것도 연습을 할 수도 없는 홈쇼핑 방송에서는 평소 언어 습관과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언어에 있어서는 발가벗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와 같은 기분이라면 이해가 될까? 나는 방송을 할 때 주로 단정어를 사용한다. 가끔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의 장담도 한다. 대본 없이 나를 지탱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고, 이때 단정적인 언어 습관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판매할 때 만약 이 가격에 판매하거나 이 가격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전화 주십시오. 바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아주 힘있고 단정적인 멘트를 한다. 허위 광고 등이 심의에 걸리지 않도록 약간의 말을 돌려서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요즘은 남자들의 언어와 말투가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하거든요와 같이 여성화된 서술어로 말을 끝맺는 남자도 많다. 하지만 쇼호스트라면 성별에 상관없이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영어는 나는 했다, 무엇을의 순서로 말하는 반면 우리나라 말은 나는 무엇을 했다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마지막 어미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다가 되면 어떻겠는가? 이럴 경우는 전체 의미가 뒤집어진다. 영어는 주로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말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단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목적어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말은 뒤에서 뒤집히기 때문에 어미, 즉 끝말머리가 중요하다. 영어에서는 일단 서술어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잘 들리지 않더라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있지만 우리말은 뒷부분을 흐리거나 어미가 여성화되면 신뢰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체 문맥조차 반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평소 다른 세일즈 분야에서도 어투는 이걸로 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걸로 결정하셨군요. 라고 단정 짓는 것이 좋다. 오늘 최고의 조건으로 나온 상품입니다. 구매하지 않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구매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구매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대로 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잠정 소비자층이 주로 여성 고객이라면 더욱더 단정과 보증이 중요하다. 여성 고객들은 쇼호스트에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쇼호스트가 강하게 말하면 고객들은 소녀처럼 머리를 끄덕이게 된다. 절대로 기죽지 말고 힘있게 말하라. 욕먹을 때 욕먹더라도 끊임없이 비교하라. 전화가 오면
데이터방이 3G로 바뀌는 통신사가 있다. LG U+의 LTE 광고 카피이다. 여기에 동영상으로 비교한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타사 제품은 전화가 오면 4G가 3G로 바뀌지만 자신들의 제품은 4G를 유지한다는 장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광고가 나가고 경쟁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CSFB 방식은 국제표준기구인 3GPP에서 정한 LTE 시대 음성통화 표준 기술인데 반해서 SVLTE 방식은 두 개의 칩을 사용하면서 배터리 소모도 많은 비표준 기술이라며 LG U+는 WCDMA망이 없어 불가피하게 2G 방식인 SVLTE로 음성 서비스를 하는 것일 뿐 앞선 기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어부터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 소비자들은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 관심이 없다. 다만 그 광고는 소비자들의 눈에 들어왔고 어떻게든 영향을 미쳤다. 이보다 더한 비교 광고도 있었다. 바로 카제인 나트륨 논란이다. 이 싸움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 국민 대부분이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이다. 결국 카제인 나트륨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정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은 어쩐지 좋지 않은 성분 같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비교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유교적 문화 정서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는 비교 광고는 위험할 수 있다. 자칫 잘못했다가 경쟁사를 자극시켜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경쟁사의 충성 고객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더 단단한 안티 군단을 만들 수도 있다. 앞서 말한 예들은 비교적 성공했지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공개적인 광고에서는 상대를 비방하는 광고를 자제하지만 세일즈 현장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진다. 열심히 고객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소비자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더 돌아보고요. 정말 미칠 노릇이다. 다른 매장에 가면 분명히 내 상품의 장점은 단점이 되고 내가 열심히 주입시킨 상대방의 단점은 장점으로 둔갑할 테니 말이다. 그러니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쇼호스트는 어떨까? 그래서 고수들은 아주 지능적으로 비교한다.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내가 입사 몇 개월 만에 쇼호스트로 주목받았던 것은 경쟁사의 선배 쇼호스트가 컸다. 당시에는 홈쇼핑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1위 탈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1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경쟁사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최고 매출 시간인 밤 11시 때는 그야말로 전쟁이 따로 없었다. 그때는 드라마가 끝나고 가장 많은 시청자가 TV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었고 홈쇼핑 입장에서는 12시 11 마감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팔아서 매출을 올려야 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영업이든 마감이 임박하면 매출이 최고조에 달하곤 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상대 홈쇼핑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알아내 경쟁 상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빼앗는 것이다. 물론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 두 홈쇼핑이 전쟁을 하면 시청자들은 2개의 방송을 번갈아 보며 비교를 하게 되고 한 곳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홈쇼핑 고객은 구매 동기가 다분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나눠 먹기보다 시너지 효과가 더 커서 더 많은 매출을 불러일으킨다. 족발집이 많은 골목으로 손님이 몰려 윈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쇼호스트는 방송 중간중간 경쟁사의 상품을 모니터링하며 멘트를 수시로 바꿔줘야 한다. 만약 쇼호스트가 방송 중에 경쟁사를 멘트를 듣지 못하면 PD가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기도 한다. 이 호흡이 잘 맞아서 대박을 냈던 사례가 있다. 파나소닉 캠코더를 팔 때 이야기다. 경쟁사가 메모리 카드가 없는 모델을 방송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로 인해 우리 회사는 메모리가 있는 새로운 기종을 같은 가격으로 같은 시간대에 편성했다. 당시 나는 이런 멘트를 날렸다. 이 모델과 똑같이 생긴 상품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델명이 다르죠.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모델에는요. 새로운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카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촬영 중에 사진을 찍으시면 이 메모리 카드에 따로 저장됩니다. 이전 기종은 테이프에 저장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사진만 따로 옮기려면 상당히 복잡했죠. 주목해 주세요. 메모리 카드 기능이 있는 모델을 사시겠습니까? 없는 모델을 사시겠습니까? 가격은 똑같습니다. 또한 경쟁사가 다양한 기능을 설명할 때 나는 한 가지만 얘기했다. 다 똑같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세요. 결과는 어땠을까? 평소 매출의 5배가 넘는 27억 원의 매출 판매 기록을 세웠고 경쟁사는 완패했다. 물론
누구나 승리할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 격차를 벌리는 것이 쇼스트의 영역이다. 찬스가 왔을 때는 안타가 아닌 홈런을 쳐줘야 한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읽겠습니다. 네, 저는 출근 준비합니다. 날씨 추운데 단단히 입고 출근하세요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안녕.